안녕하십니까. 한자어를 나누고 또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오늘은 6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강판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 놓은 모습인데요. 이 강판을 이렇게 그 어떤 금속으로 코팅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코팅한 금속은 바로 이 금속인데요. 요것을 이제 아연괴라고 하는 것이죠. 괴라는 것은 어떤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금괴 하면은 금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 아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한자어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 글자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연 도금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연 도금을 하게 되면은 도금이라는 것은 이제 금속을 얇게 어떤 표면에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차량용으로 쓰이는 강판도 아연 도금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차량이 이렇게 잘 녹이 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차량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연이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 글자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라는 것은 버금가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아시아 할 때도 이렇게 아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그 아열대 기후 할 때 그 아자도 쓰는데요. 이 버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으뜸 바로 아래, 그러니까 으뜸이 1등이라는 뜻이라면 이제 2등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조금 부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기후란 열대보다 조금 더위가 조금 떨어지는, 온대보다는 조금 더위가 조금 높고 열대 기후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기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황산과 이제 아황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황산은 보통 이제 H2SO4의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황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아자라는 게 부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아니라 아황산은 네 개가 아니라 하나가 줄은 산소가 하나가 부족한 O3가 바로 아황산인 것입니다. H2SO3가 바로 아황산인 것이죠. 그래서 질산에서 산소가 하나 부족한 것이 바로 아질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에 버금가는 것일까요? 납에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납이라는 것은 쇠기 때문에 여기 쇠금자가 들어가 있죠. 이 연이라는 것은 산속에 있는 늪을 말하는데요. 이게 늪이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여 있는 물 자체가 아주 검푸른 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나변자에 요 연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납이라는 금속 자체가 이렇게 검푸른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 연자가 들어가서 검푸른 색을 띠고 있는 금속이다. 이래서 이게 납연자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연이 납에 버금가는 것이냐? 왜냐하면 납처럼 또 무겁고 또 무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아연이라는 것은 납광산하고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또 아연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연에서 이렇게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요. 사실 이 한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읽기만 해서는 발음만 알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도 우리가 징크 이렇게 읽어서 그 뜻을 모른다면 읽어도 뜻을 모른다면 문자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전혀 활용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한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고마 뜻과 음을 같이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주면은 한자 공부를 완벽하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금화, 나변. 그래서 우리가 쓰지는 못해도 사실 쓰는 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어의 뜻을 한 글자씩 이렇게 뜻을 알아가서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나변이라서 납에 버금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한 납의 복음가는 예, 복음학자, 나변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학적인 전문 용어로서 질이 무르고 광택이 나는 푸른빛을 띠는 은백색의 금속 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납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굳이 단어 뜻을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것을 까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가 아황산하면 뭔가 한 가지의 원소가 부족한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또 응용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 한자어 방식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아연이라는 금속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어떤 뜻인지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셨겠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